네, 안녕하세요. 파이썬 빅데이터 및 머신러닝 분석을 위한 파이썬 수업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했던 지금 저희가 파이썬 2 패키지에 대해서 쭉 배우고 있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numpy라는 패키지에 이어서 이번에는 pandas.라는 패키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pandas.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다시피 우리가 엑셀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엑셀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작업을 파이썬으로 하려고 할 때 판다스라는 패키지를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눠드린 강의안 중에서 파이썬 2의 203번 203번 판다스 1 자료구조, 이 파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다스 203번 판다스 1 자료구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여시면 이런 파일이 나옵니다. 네. 보시면 저희가 이제 자료 구조, 시리즈,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데이터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리스트, 튜플 이런 걸 배웠다시피 numpy에는 ND 어레이가 있었고요. 우리 판다스에는 기본적으로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시리즈는 이렇게 1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데이터 프레임은 2차원. 네. 행렬 형태로 되어 있는 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3차원이나 4차원도 판다스에서 구현이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 1차원과 2차원만 다룹니다. 나머지는 거의 1차원과 2차원으로 거의 다 우리가 다룰 수 있고,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데이터는 우리 엑셀 시트처럼 행과 열이 있는 애로 대부분 들어오고, 우리 데이터베이스에도 테이블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는 행과 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대부분의 데이터는 행과 열로 되어 있는 데이터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 두 개로 다 다루고 있고, 물론 3차원짜리 4차원짜리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거의 많이 쓰지는 않고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가장 많이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지난번에도 비슷하게 레퍼런스나 뭐 튜토리얼 이런 걸 이렇게 쭉 링크를 걸어놨어요. 여러분들 한번 시간 나실 때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테이블 파일들, 저기 패키지의 메소드들이 이렇게 쭉 있고, 필요에 따라서 찾아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많죠. 네,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쓰는 법이라든가 example이라든가 다양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책보다도 잘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보시면 뭐 10미니츠도 있고요, 쿡북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치트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판다스는 이렇게 돼 있고, 우리 이렇게 많이 씁니다. import pandas pd, 우리 컨벤션이라고 그때 우리 numpy는 import numpy np 이렇게 썼죠. 우리 import pandas as pd 가장 많이 쓰고, 우리 이런 거 한번 배웠었어요. from pandas의 import 어쩌고 저쩌고.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가 워낙 많이 쓰는 이 판다스 중에서도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pd.시리즈 해도 되고 pd.데이터 프레임 해도 되는데, 워낙 많이 쓰니까 그냥 이렇게 pd 빼고 쓰려고 시리즈, 이렇게 시리즈 데이터 프레임 따로 임포트를 해서 쓰기도 합니다. 이거 취향이긴 한데 저는 뭐 굳이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냥 pd.시리즈, pd.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도 많이 하니까 이렇게 두 개로 세트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래서 구조를 먼저 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구조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하나의 세로줄 하나하나가 시리즈입니다. 시리즈. 그 시리즈를 여러 개를 엮어 놓은 거 전체를 저희가 데이터 프레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리즈를 전체를 엮어 놓은 거고, 그러다 보니 펜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이. 그러면 요 하나가 시리즈입니다. 요 하나가 시리즈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은 시리즈의 조합이죠. 그러다 보니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엑셀 시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여기는 이름, 뭐 나이, 주소 뭐 이런 식으로 온다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타입이 같아야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타입이 같죠. 그 다음에 이쪽에 오는 아이들도 타입이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 numpy에서는 기억나시나요? numpy에서는 얘가 1차원이고 2차원이고 3차원이고 상관없이 데이터들이 타입이 다 같아야 돼요.
숫자면 숫자, 문자면 문자 다 같았어야 돼요. 근데 얘는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에 요렇게는 데이터 타입이 같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즉 시리즈 안에 있는 애들은 데이터 타입이 같아야 되고 얘하고 얘는 달라도 돼요. 얘하고 얘는. 그래서 결국 데이터 프레임은 시리즈들의 조합입니다. SR들의 조합이고 이 시리즈의 조합이고 시리즈끼리는 데이터 타입이 같아야 되고 요렇게 데이터 프레임 내에서는 데이터 타입이 같지 않아도 된다. 만약에 이거를 다 데이터 타입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면 실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데이터하고 괴리감이 너무 큽니다. 그건 너무 불편하겠죠? 그래서 그 편리성을 위해서 데이터 프레임은 데이터 타입이 기본적으로 하나가 아니죠. 근데 시리즈끼리는 데이터 타입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은 시리즈의 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시리즈입니다. 그 그림이 요거예요. 네. 그래서 요게 시리즈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얘도 한 줄짜리지만 인덱스를 다 달고 있어요. 인덱스.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우리가 보통 컬럼 이름이라고 얘기하겠죠. 컬럼 이름. 근데 얘도 내부적으로는 인덱스로 돼 있어요. 내부적으로. 네, 이거는 뒤에서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료형을 두 개로 한번 이렇게 나눠봤어요. 제가. 열거형 자료와 인덱스 기준 자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무슨 뜻이냐면 자료형이 우리가 보통 열거형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열거형이라고 얘기하면 기억나시나요? 파이썬에서 리스트 열거형이죠. 그 다음에 튜플 열거형이죠. 그 다음에 그 인덱스가 있는 아이들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한데 키밸류가 있는 애들 딕셔너리 이런 애들이 인덱스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얘는 몇 번째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LST의 0번째, LST의 1번째 이런 식으로 접근했었잖아요. 인덱스가 있는 애들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딕에 A라는 인덱스, 딕에 B라는 인덱스 이런 식으로 접근했죠.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대괄호를 쓰고 있지만 여기에 있는 애들은 열거형 변수는 순서가 중요한 순서를 나타내는 거고 얘는 순서가 아니라 인덱스 명이었어요. 인덱스 이름. 요 차이가 있었죠. 요게 좀 그림을 그려볼까요? 요게 만약에 파이썬에서 이렇다면 좀 그림이 좀 그런데 파이썬에서 이렇다면 우리 패키지에서는 열거형 변수로 하면 우리 ND 어레이가 열거형 변수라고 보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덱스가 있는 아이들은 우리가 지금 배울 시리즈나 데이터 프레임 얘는 인덱스가 있는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ND 어레이는 열거형 변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파이썬 기본에서는 열거형 변수가 어떤 애들이 있느냐? 리스트나 튜플이 있다. 그 다음에 지금 배울 시리즈는 얘는 인덱스를 기준으로 하는 키를 가진 아이다. 모든 계산이 인덱스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애들은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이 있고 우리 파이썬에서는 또 어떤 애들이 있냐? 딕셔너리가 있었다. 이렇게 짝으로 맞춰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모든 연산이 개수하고 순서 이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애하고 연산을 하려면 일단 개수가 맞아야 되고 요 순서끼리 맞아야지 연산이 됩니다. 물론 하나만 있으면 브로드캐스팅 해놓고 하겠죠. 인덱스가 있는 아이들은 순서하고 상관없어요. 개수도 상관없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애다. 나는 뭐 2개밖에 없다. 그럼 원래 이거 브로드캐스팅 안 일어난다 그랬었잖아요. 우리 열거형 변수에서. 인덱스에서는 얘가 A, B, C, D란 인덱스를 달고 있고 얘가 A, B 이렇게 인덱스를 달고 있으면 그러면 얘끼리 연산하고 얘끼리 연산해 줍니다. 그럼 얘는 없잖아요. 지금 CD가. 그러면 만들어주지 않고 얘는 그냥 결측치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가 숫자가 있으면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꼭 순서를 맞춰서 짝을 맞춰야 되는데 인덱스를 달고 있으면 인덱스를 맞춰서 같은 인덱스끼리 연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인덱스가 중요한 변수, 즉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은 모든 연산, 물론 브로드캐스팅이 기본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모든 연산이 순서와 개수하고 상관없이 인덱스를 기준으로 움직인다. 요거를 머릿속에 일단 기억을 하세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쭉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거정 자료형에는 이런 게 있고 인덱스 기준 자료형에는 이런 게 있다. 우리 파이썬의 판다스의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은 인덱스 기준 자료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리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시리즈. 네. 이렇게 판다스의 PD. 그 다음에 우리 넘파이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임포트를 해 놓으셔야 돼요. 넘파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시리즈 생성은 이렇게 똑같이 합니다. 시리즈 란네. 이거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임포트를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걸 임포트를 따로 하지 않았으면 pd.시리즈 이렇게 썼겠죠? 네. 근데 우리 많이 쓰니까 따로 해놨어. 이렇게 시리즈를. 원래 우리 이 안에만 보면 리스트죠? 리스트를 시리즈로 만들어줘. 그리고 찍어봤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보시면 요게 47-53 이게 우리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타입을 자동으로 int 64로 만들어줬네요. 우리 넘파이처럼. 그리고 앞에 0123 얘는 뭐냐면 인덱스입니다. 우리가 따로 인덱스를 안 줬기 때문에 얘가 자동으로 0123을 붙여준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따로 인덱스를 줍니다. 네. 그래서 밸류만 찍어줘. OBJ가 지금 시리즈죠. 점이면 뭐죠? 이 오브젝트의 밸류. 얘가 지금 어트리뷰트죠. 이렇게 있으면 메소드죠. 네, 지금은 괄호가 없기 때문에 언더바 스피드 그런 아이입니다. 지금 밸류는 0147-53 보면 리턴 값을 보니까 어레이로 돼 있네요. 아, 얘는 시리즈 안에 있는 데이터를 어레이로 만들어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리즈에 만약에 얘가 클래스죠. 얘도 클래스로 만든 오브젝트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내부적으로 얘는 이렇게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값들도 막 갖고 있죠. 그리고 메소드들도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럴 때 요 안에 있는 값을 그 넘파이의 ND 어레이로 구현을 한 거예요. ND 어레이로 구현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밸류만 돌려줘 그랬더니 어레이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레이와 넘파이와 잘 호환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얘가 아예 만들 때 넘파이를 사용한 거죠. 네, 넘파이를 사용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려주는 값이 어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ND 어레이예요. 실제 타입을 찍어보면 그 타입을 찍어보면 넘파이의 ND 어레이라고 나오죠. 네. 그래서 인덱스도 이렇게 따로. 인덱스는 우리가 0, 1, 2, 3 이렇게 바로 안 주고 이렇게 복잡한 거를 주는 이유는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인덱스는 또 인덱스 클래스로 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0부터 4까지 일씩 증가하는 아이다. 이렇게 정보를 따로 갖고 있는 겁니다. 색인을 인덱스를 직접 이렇게 지정해 주기도 해요. 이렇게. 그냥 지정 안 하면 0, 1, 2, 3, 4 이렇게 자동으로 되고 이렇게 지정해 주면 이렇게. 요게 인덱스입니다. DBAA. 요거 보시면 AA 중복 가능합니다. 인덱스 중복 가능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덱스 하면 0, 1, 2, 3, 4가 떠오르시나요? 보통 여기서 우리 판다스에서 시리즈나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는 일반적으로 문자가 더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자가 더 많아요. 네, 물론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 문자 다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문자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밑에서 왜 그런지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 우리가 이름을 쓰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인덱스를 찍어봤더니 이렇게 인덱스는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A, B, C, D 이렇게 안 주고 뭔가 복잡한 방법으로 얘가 인덱스를 따로 구현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근은 이렇게 하는 거. 우리 딕셔너리하고 완전 닮아 있죠. OBJ의 A, 키가 A네 돌려줘. 이렇게. A가 중복이라서 두 개가 나온 거죠, 지금. D는 6, C는 77. 이렇게 세팅해주면 당연히 세팅이 되겠죠. 그리고 OBJ2를 찍어보면 이렇게 바뀌었죠. D는 6, 이게 6으로 바뀌었고 C는 77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인덱스를 기준으로 저희가 할당도 하고 계산도 합니다. OBJ의 우리 앞에서 배웠던 팬시 색인하고 똑같습니다. OBJ의
우리 OBJ에 만약에 C만 돌려줘. C만 돌려주면 이렇게 돌려주는 거잖아요. C만 돌려줘. 근데 제가 C하고 D도 돌려줘.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 찍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컴마를 찍는 순간 앞이 행 뒤가 열이 돼버려요. 앞이 행 뒤가 열.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주는 자리에 두 개를 주고 싶으면 리스트든 튜플이든 묶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리스트로 묶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달라고. 세 개를 달라면 이렇게. 두 개, 세 개 이렇게. 여러 개를 달라고 할 때는 우리 앞에서 넘파이의 팬시 색인 배웠죠?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불리언도 똑같아요. 불리언도 앞에서 여기 배운 철학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원래 OBJ의 0보다 크다. 이렇게 물어보면 원래 OBJ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OBJ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거 중에 0보다 큰 거. 그러면 요거 빼고겠죠.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결과가 true, false짜리. 이번에는 시리즈로 나옵니다. true, false짜리 시리즈로 그대로 나와요. 우리 불리언을 하면 브로드캐스팅이 일어나면서 얘가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근데 0은 하나잖아요. 그래서 0이 5개로 늘어납니다. 일단 맞춘 다음에 크냐라고 각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크면 true로 아니면 false를 주는 거고 앞에 인덱스는 그대로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불리언색이 우리 넘파이 ND 어레이로 불리언색이 나면 같은 배열이 생겼죠. 그대로. 근데 우리 시리즈로 불리언색이라면 그대로 시리즈짜리 트루폴스가 생기는 거예요. 트루폴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기 자신에다가 넣으니까 결국에 트루인 것만 나오라는 거야. 얘 빼고 다 달라는 거죠. 요 한 줄 빼고 다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루인 것만 다 나와. 이렇게 한 겁니다. 브로드캐스팅 마찬가지. 곱하기 2를 하면 각각에 다 2 곱해줍니다. 각각에 2.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사실은 각각에 2를 곱해주는 게 아니라 2가 5개로 늘어나서 차원을 맞춘 다음에 곱해준다. 네, 이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mp.exponential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뭐죠? 유니버셜 함수.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우리는 보통은 ND 어레이를 넣었지만 시리즈도 받아줍니다. 시리즈도 받아줘요. 그래서 이렇게 다 각각을 익스포넨셜을 취해라. 이렇게 된 거죠. 사전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OBJ에 B가 있니? 이거 우리 사전 딕셔너리에서도 봤죠? 네, true입니다. OBJ에 대신에 B는 인덱스만 우리 취급합니다. 밸류는 취급 안 해요. 딕셔너리하고 똑같습니다. 네, 2라는 게 있니? 없지요. 네. 그래서 시리즈를 생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 기억이 나시나요? 딕셔너리입니다. 그냥 딕셔너리. 옆으로 쭉 있는 걸 세로로 썼을 뿐이에요. 오하이오가 키고 얘가 밸류. 텍사스가 키고 얘가 밸류. 얘가 키고 얘가 밸류. 이렇게. 키 밸류로 이루어진 거 딕셔너리고 이걸 그대로 시리즈라는 함수한테 주니까 데이터 타입을 시리즈로 바꿔준 거예요. 찍어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요 데이터 타입 딕셔너리를 그대로 시리즈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딕셔너리를 안 쓰고 왜 시리즈로 쓰냐? 시리즈가 유용한 메소드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가 들어오면 일단 시리즈나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놓고 걔가 제공하는 메소드들을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쓰려고 하는 겁니다. 네. 스테이트는 뭐죠? 우리 계속 제가 타입을 강조합니다. 스테이트는 뭐죠? 이거 지금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하나, 둘, 셋, 4개짜리 리스트.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인덱스를 S데이터는 뭐죠? S데이터. 찍어 보셔야 돼요, 다. S데이터가 뭐냐면 이렇게 생기네요. 아까 요거 딕셔너리네요. OIO 요거 딕셔너리. 그걸 가지고 S데이터 여기도 이미 만들었었네요. 시리즈. OBJ3 이렇게 만들었어요. 또 OBJ4도 만들어 보려고요. 근데 이번에는 인덱스를 스테이트를 줬어요. 아까는 인덱스를 안 줬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생긴 거예요. 자동으로. 근데 이번에는 인덱스를 캘리포니아, 오하이오, 오리건, 텍사스 이렇게 인덱스를 줬어요. 그리고 만들어지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만들어졌냐? 인덱스를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걸로 인덱스를 정렬하라는 얘기예요. 정렬이라기보단 이걸로 인덱스를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캘리포니아, 오하이오, 오리건, 텍사스는 기본적으로 인덱스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캘리포니아를 찾은 거예요. 캘리포니아 없잖아요. 그래서 NAN, 결측치입니다. not a number, 그래서 결측치. 그 다음에 오하이오, 오리곤, 텍사스는 썼어요. 근데 유타도 있었잖아요. 유타. 근데 여기 인덱스에 유타가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인덱스는 아예 데이터에 들어오지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시리즈나 데이터 프레임은 무조건 인덱스 기준으로 움직인다. 인덱스를 새로 만들면 이 인덱스가 먼저 여기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거기에 맞춰서 데이터가 있으면 넣어주고 없으면 결측치. 그 다음에 인덱스에 없는 유타 같은 애들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결측치라 그래서 누락되어 NA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실제로는 mp.nan이라고 해서 요게 실제 있는 변수예요. numpy에 있는 nan. 이렇게 표현은 대문자 nan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 우리가 집어넣을 때 equal nan 이렇게 하면 안 먹어요. 예를 들어서 a는 nan. 이건 에러입니다. nan이라는 게 정의된 게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mp에 정의돼 있어요. mp. numpy에 mp.nan. 이거는 정상으로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디스플레이만 이렇게 된 거예요. 실제 값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pd. 그러면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함수입니다. pd.isNull. 널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obj 값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죠. 그럼 뭐라고 물어보는 거냐면 각각이 널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각각이 널이니? 이렇게 나오겠죠. 널이면 true 아니면 false. 각각이 널이니? 널이면 true 아니면 false. 그 다음에 이게 isNull이 아니라 nonnull도 있을 거예요. nonnull. 네, 널이 아니니? 이것도 있죠. 널이 아니니? 네. 가만히 보시면 여기에 똑같이 isNull인데 얘는 우리 아까 썸하고 비슷하죠. 판다스의 isNull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서 obj를 판단해줘. 이렇게 한 거죠. 얘는 obj라는 오브젝트죠. 얘 안에도 isNull이 있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용법을 이게 판다스의 함수인지 오브젝트 안에 들어있는 메소드인지 이런 걸 좀 명확히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난널도 있죠? 난널 똑같이 있습니다. 널이 아니니? 물어봐요. obj가 이렇게 생겼고 obj4가 이렇게 생겼어요. 더하기 연산해 볼까요? 원래 열거형 변수는 일단 숫자가 맞아야 돼요. 숫자가 안 맞으면 차원을 확장시켜서 브로드캐스팅을 하죠. 어쨌든 숫자는 맞아야 돼요. 그리고 같은 위치에 있는 아이들끼리 연산을 하죠. 얘는 어떻게 되나 볼까요? 얘는 뭔가 연산이 됐어요. 근데 보시면 얘는 인덱스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일단 캘리포니아 써요. 근데 얘는 캘리포니아가 결측치잖아요. 얘는 심지어 캘리포니아가 없어요. 계산이 안 되죠. 그러니까 NaN 쓴 거예요. 오하이오는 오하이오끼리 계산합니다. 오하이오끼리 찾아서 얘하고 얘하고 그래서 쓰는 거예요. 오리곤, 텍사스까지. 유타 볼까요? 유타 5천이에요. 근데 여기 유타 없죠. 그럼 계산 안 되잖아요. 얘는 없으니까 데이터가. 그래서 결측치.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개수가 안 맞아도 인덱스를 중심으로 연산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네. 뭐 이건 전체의 이름을 줄 수 있는 거고 인덱스의 이름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인덱스의 이름입니다. 인덱스의 이름. 그리고 전체 네임이 population이라고 이 전체 시리즈의 이름을 준 거예요. 그리고 타입은 이겁니다. 네. 타입은 이거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더 줄 수 있습니다. 시리즈의 이름, 시리즈의 인덱스 이름 이걸 따로따로 줄 수 있어요. 네. 먼저 만들어 놓고 인덱스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죠. 0, 1, 2, 3, 4 아예 인덱스를 안 주면 자동으로 자기가 0, 1, 2, 3, 4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나 이 인덱스 쓸 거야. 이렇게 딱 넣어주면 이렇게 바꿔주죠. 네. 여기까지 해서 한 줄짜리 시리즈예요. 요거는 대부분 시리즈를 쓰기도 하지만 데이터 프레임의 보조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데이터 프레임을 하기 위한 시리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시리즈의 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사전 형식입니다. 데이터는 딕셔너리 키 밸류. 근데 밸류가 하나가 아니죠. 리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밸류 자체가 리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애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도 좀 보기에 좋죠? 스테이트, 오하이오, 네바다, 이어, 연도, 팝,
뭐 파퓰레이션이겠죠. 1.5, 1.7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아까로 보면 요 스테이트 한 줄이 시리즈였고 이어가 시리즈고 팝이 시리즈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샘플이라니까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어서 쓰지 실제로는 굉장히 이게 많은 데이터일 거 아니에요. 어디선가 읽어옵니다. 대부분. 네. 근데 일단 지금 저희가 연습이니까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 컬럼 이름을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어요. 컬럼 이름을. 이렇게. 그럼 여기에 순서대로 이어, 스테이트, 팝. 요 컬럼 이름을 요 순서대로 왔죠. 네. 같이 따라 움직였죠. 이어 요거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어가 다 숫자 밑에 있는 따라오는 시리즈가 전체가 왔죠. 아까 넘파이하고 좀 다른 점이죠. 넘파이는 원하는 것만 움직이는데 얘는 세트로 움직입니다. 세트로. 당연히 이렇게 돼야죠. 그리고 없는 컬럼 값을 주면 NN으로 채워요. 이거 계속 같은 말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뭔가 이 이어하고 스테이트하고 팝은 지금 있는데 이어하고 스테이트하고 팝인데 대시라는 건 없잖아요. 지금. 원래 없었잖아요. 근데 컬럼 이름을 이렇게 준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일단 컬럼을 만들어. 기준은 만들어. 근데 데이터는 없으니까 결측치로 채워.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그래서 데이터 시리즈는 인덱스가 기준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데이터 프레임도 인덱스와 컬럼이 기준입니다. 행열이 되는 그 인덱스와 컬럼이 기준이고 거기에 데이터가 있으면 넣고 없으면 결측치.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컬럼만 쭉 뽑아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인덱스만 쭉 뽑아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가로에 있는 이어 스테이트 팝 대시고 얘는 세로에 있는 1, 2, 3, 4, 5 요겁니다. 사실 내부적으로는 컬럼과 인덱스가 같은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 세로가 하나의 시리즈고 시리즈 4개 붙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 가로도 사실은 시리즈예요. 네. 조금 다르긴 하지만 개념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중에 하나씩을 얻어와야 되잖아요. 우리 넘파이나 리스트에서 접근할 때 이런 식으로 접근했죠. 예를 들어서 LST의 0번째. 그 다음에 만약에 시리즈였다. 그럼 시리즈의 뭐 A, 인덱스가 A인 거. 이런 식으로. 열거형일 때는 숫자를, 인덱스형일 때는 인덱스 이름을 줬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도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차이점이 있다면 데이터 프레임은 행과 열이 있습니다. 행과 열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간단하게 접근하는 방법이 우리가 보통 우리 엑셀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름이 뭐니? 성명, 나이가 뭐니? 뭐 이런 식으로 국어 성적이 뭐니? 이렇게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컬럼 이름을 줍니다. 스테이트.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 한 줄만 스테이트 요거만 한 줄만 쭉 뽑아온 거예요. 오와이오 네바다 요것만 쭉 뽑아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도 하지만 frame.state 이렇게 속성 값으로 접근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거보다는 요걸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요것만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저희가 frame2라는 걸 한번 볼게요. frame2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이 데이터 프레임은 행과 열이 있죠. 2차원입니다. 그래서 행도 선택해야 되고 열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복잡하게 좀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LOC라는 메소드와 ILOC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로케이션의 약자겠죠. LOC는 뭐냐면 이렇게 LOC라고 주고 여기에 이렇게 인덱스를 접근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는 우리 앞에서 넘파이에서 배운 것처럼 넘파이의 2차원 행렬에서 배운 것처럼 컴마를 중심으로 왼쪽이 행, 오른쪽이 열입니다. 컴마를 중심으로 왼쪽이 행, 오른쪽이 열이에요. 그러면 왼쪽이 3면 여기, 2여면 요거, 2002를 가져온 거죠. 2002. 왼쪽이 행, 오른쪽이 열입니다. 마찬가지로 슬라이스도 돼요. 행은 슬라이스가 뭐 3부터 뭐 5까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3, 4, 5. 그 다음에 열은 2여부터 뭐 스테이트까지 이렇게 하면 부터 스테이트까지 이런 식으로 돌려준다. 컴마를 중심으로 왼쪽이 행, 오른쪽이 열이고 이거는 슬라이싱도 되고 하나 찍어오는 것도 되고
여기에 조건도 됩니다. 조건. 뭐보다 크냐, 뭐보다 작으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컴마를 중심으로 왼쪽이 행, 오른쪽이 열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생략한다면 이거는 행의 조건일까요? 열의 조건일까요? 당연히 행의 조건입니다. 앞에 게, 뒤에 게 생략된 거예요. 뒤에 게. 만약에 앞에를 전체를 다 하고 싶으면 명시적으로 생략할 수 없고 이렇게 전체라고 찍어주셔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스테이트만 쭉 뽑은 거죠. 그래서 행의 조건이냐 열의 조건이냐. 컴마를 중심으로 왼쪽이 행, 오른쪽이 열이다. 생략하면 행만 나타낸 거다. 행만 나타낸. 에라죠. 이거 왜 에라죠? 행에 이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어는 열의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행은 1, 2, 3, 4가 와야죠. 그래서 1. 이런 식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이렇게 1이면 2000 오하이오 1.5 NaN 가로잖아요. 근데 가로를 왜 세로로 보여줬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얘는 무조건 1차원으로 하나짜리면 1차원으로 보여줍니다. 이게 두 개면 이렇게 보여주지만 하나면 무조건 1차원으로 줄여서 보여줘요. 그래서 가로냐 세로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시리즈로 보여주는 거죠. 1차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줄밖에 없으니까. 가로든 세로든 한 줄짜리면 시리즈로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컴마를 중심으로 왼쪽이 행, 오른쪽이 열이고 행이던 열이던 간에 팬시 색인, 슬라이스 색인, 불리언 색인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인덱스 다 적용이 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ILOC라는 게 있어요. ILOC는 뭐냐면 이 실제 인덱스 이름하고 상관없이 백그라운드로 숨어있는 순서를 나타내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컴마를 중심으로 왼쪽이 행, 오른쪽이 열이에요. 왼쪽이 행, 오른쪽이 열. 생략하면 당연히 열을 생략한 거예요. 행이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0번째, 1번째, 2번째, 0번째, 1번째, 2번째, 3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2002 오하이오 3.6 NaN 얘 찍어온 거죠. 똑같습니다. LOC는 인덱스로 접근, ILOC는 숨어있는 인덱스로 접근, 0, 1, 2, 3, 4 숫자로 돼 있는 애. 그래서 똑같이 얘도 슬라이싱도 돼요. 슬라이싱 2부터 4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 있죠. 차이점이 있다면 얘는 우리 기준이 뭐죠? 2 이상 4 미만이죠. 늘 그랬어요. 앞에 거 이상 뒤에 거 미만이죠. 근데 얘는 그게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제가 1 이상 4 미만이라고 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1, 2, 3, 4니까 4 미만은 3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게 1, 2, 3가 아니잖아요. 이어 스테이트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LOC는 예외적으로 이상 이하입니다. 4를 포함하라는 거죠. 4를. 그래서 1 이상 4 미만이 아니라 1 이상 4 이하. 대부분 모든 거는 다 슬라이싱일 때는 앞에 거 이상 뒤에 거 미만이 정석이에요. 근데 LOC만 예외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문자가 이름이 오니까. 그래서 이름일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얘 이상, 얘 이하, 포함 요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LOC와 ILOC가 있는데 LOC는 이름으로, ILOC는 번호로 이렇게 접근한다. 그래서 컴마를 중심으로 왼쪽이 행, 오른쪽이 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컬럼 줘, 저 컬럼 줘 이런 걸 제일 많이 쓴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마다 LOC를 쓰는 게 너무 불편해서 이걸 생략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략하면 당연히 앞에 컴마를 중심으로 앞에 게 생략이 된 거니까 행을 나타내요. 근데 특별히 예외가 하나 있어요. 특별히 예외가 하나만 쓰면 하나만 쓰면 이거는 열을 나타내요. 요것만 예외입니다. 딱 예외가 너무 많은가요? 요것만. 우리가 왜 이렇게 쓰냐면 대부분은 행은 100만 개예요. 행은 열은 뭐 이름, 뭐 성적, 국어 성적, 나이 이런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이 전체에서 이름만 쭉 돌려줘, 주소만 쭉 돌려줘. 이거 현실적으로 너무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을 가져오는 게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사람이 만들 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원래 규칙대로 하려면 LOC를 쓰세요. LOC를 쓰면 왼쪽이 행, 오른쪽이 열이고 생략하면 행의 조건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특별히 LOC 없고 그냥 접근할 때는 요거는 그냥 열의 이름으로 합시다. 이렇게. 왜? 워낙 많이 쓰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테이트하고 팝을 돌려줘. 팝을 돌려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데 하나 주는 자리에 2개 이상 주면 리스트로 묶어달라는 거죠. 리스트로 묶어달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요것만 예외입니다. 근데 여기에 조건을 주면 여전히 다시 행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런 건 따지지 마시, 그런 건 생각하실 필요 없고 뭔가 조금 복잡하게 들어간다. 그럼 무조건 LOC 쓰세요. 그 다음에 숫자로 할 거면 RLOC.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규칙 그대로입니다. 컴마를 중심으로 왼쪽이 행, 오른쪽이 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간단하게 내가 컬럼만 찍어오고 싶다. 간단하게 컬럼만 찍어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주시면 돼요. LOC 빼고 그냥 이렇게. 하나를 주시거나 2개 이상을 주실 때는 컬럼의 이름이다. 이게 조금 약간 헷갈린 것 같지만 자 생각해보면 편의성 때문에 이렇게 예외를 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LOC와 ILOC를 쓰시면 됩니다. LOC와 ILOC. 네. 그다음에 연산 뭐 이거 브로드캐스팅으로 일어나는 건 말씀드렸죠. 보시면 대시라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5개요. 16.5는 하나죠. 그래서 연산을 브로드캐스팅이 이게 5개로 늘어난 다음에 각각 짝 맞춰서 계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보시면 원래 대시라는 게 5개 있었어요. 그 중에 제가 넣고 싶은데 리스트로만 이번에 넣은 거예요. 아까는 16.5 하나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5개로 쭉 늘어나면서 들어갔죠. 이번에는 D밸류를 여기다 할당할 거예요. D밸류가 리스트죠. 그냥 이렇게 할당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당한 거죠. 네. 아까는 16.5 하고 이번에는 5개의 리스트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5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브로드캐스팅이 잘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조금 더 특이하게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얘는 시리즈를 주는 거예요. 시리즈.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렇게 각각의 시리즈니까 2, 4, 5가 있잖아요. 2, 4, 5 인덱스 맞춰서 값이 들어간 거예요. 없는 건 결칙치 넣었어요. 없는 건 결칙치 넣었어요.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브로드캐스팅이 일어날 때 하나를 넣으면 5개로 맞춰서 들어간다. 이쪽에 열거형 변수를 주면 짝 맞춰서 그냥 그대로 순서대로 들어간다. 인덱스가 있는 아이를 주면 인덱스 맞춰서 들어간다. 이게 규칙이죠. 근데 이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인덱스도 없는데 짝도 안 맞아. 인덱스도 없는데 짝도 안 맞아.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인덱스가 없으면 짝은 맞춰달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5개인데 여기에 4개만 주면 1, 20, 300, 400 들어가고 여기는 결측치 이렇게는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거 원래 우리 규칙하고 맞죠? 차원에서 개수 안 맞은 건 인정 안 해줘요. 차원은 무조건 맞추고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건 안 된다는 거고 이렇게 만약에 열거형 변수를 뒤에 주려면 개수 맞춰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1개는 괜찮죠. 이건 0차원이니까 이건 5개로 늘어납니다. 여기가 4개만 하면 여기 결측치 들어가고 이런 건 안 해줘요. 짝은 맞춰야 돼요. 대신에 결측치 이런 건 언제 쓰는 거냐면 이렇게 앞에 인덱스가 있으면 인덱스가 있는 값을 여기다가 대입할 거면 인덱스끼리 맞춰줍니다. 그리고 없는 애들은 결측치 넣어주고 네, 이렇게. 그래서 스칼라 값을 주면 개수만큼 브로드캐스팅. 만약에 열거형 변수를 주면 짝 맞춰서 그대로 연산. 그 다음에 인덱스가 있는 밸류를 주면 그 인덱스에 맞춰서 들어가기. 만약에 이도 열거형 변수인데 개수 안 맞으면 그건 안 해준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볼게요. 좀 복잡해 보이니까 따로 띄어서 볼게요. 요게 뭘까? 네, 프레임 2가 뭐냐? 프레임 2가 뭐냐면 이렇게 생기네요. 프레임 2가 위에 있는 애죠. 그거에 스테이트면 요거 오하이오 네바다 이거죠. 이게 오하이오인 거 다 나와. 그럼 어떻게 되죠? 얘도 브로드캐스팅이 일어나면서 트루폴스의 시리즈가 나오겠죠. 트루폴스 나올 거예요. 그럼 이거를 여기에다가 대입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기억나세요? 딕셔너리에서 없는 거를 할당하면 뭐라 그랬죠? 생성. A라는 키를 가지고 있는 애가 없으면 생성. 만약에 있는 데다가 할당하면 수정. 이 얘기 기억나시죠? 똑같습니다. 프레임 2에 컬럼 이름이 뭔가 있어요. 아까 여기 that 있었죠. 그러면 that을 바꾸는 거죠. 이렇게 수정. 근데 이스턴은 없었잖아요. 이스턴. 없는 게 할당이 되면 생성입니다. 그래서 이스턴이라는 애가 새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성되냐? 요 뒤에 있는 내용이 뭐였죠? true, false, true, false. 근데 여기 앞에 인덱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덱스가 맞춰서 true, false가 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실제 해보면 이렇게. 이스턴이라는 애가 없었죠? 요번에 만드는 거예요. 생성. 근데 뭘로 넣을 거야? 이렇게 5개짜리 true, false가 나오네. 여기에 결과죠. 이거를 넣으니까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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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false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새로운 컬럼을 생성한 겁니다. 지금 새로운 컬럼을 생성한 거다. 네, 뭐 이건 삭제하는 방법이니까 나중에 삭제하는 방법 다른 것도 많으니까 그때 보겠습니다. 뭐 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 이거 그때 계속 설명드린 거예요. 가능하면 복사 안 합니다. 가능하면 복사 안 하고 어떻게든 그 뷰로 만듭니다. 네. 그래서 복사를 하려면 카피라는 메소드를 직접 써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지금 쭉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중첩된 거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네바다, 오하이오, 네바다, 오하이오 있고 안에가 아까는 시리즈였죠. 근데 지금은 다시 딕셔너리예요. 다시 딕셔너리. 그래서 요 인덱스가 이렇게 들어간 거죠, 지금.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많아요. 이 밑에 보면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는 방법이에요. 아까 우리가 제일 많이 봤던 거는 딕셔너리도 돼 있는데 리스트가 딸려 있는 애들. 근데 딕셔너리에 딕셔너리도 되고 뭐도에 뭐도 되고 이렇게 많은 애들을 다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CSV 파일 같은 거 많이 읽어와요. 그래서 참고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프레임의 OIO 그럼 얘죠. 그 중에서 0번째부터 2 미만이죠. 지금 0번째부터 2 미만 이렇게. 그다음에 네바다에서 처음부터 2 미만 이렇게. 당연히 트랜스포즈 됩니다. 이렇게 행과 열을 뒤집을 수 있어요. 거의 넘파이에 있는 거 거의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색인 직접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색인 지정하는 방법. 인덱스와 열의 이름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요거 지금 어떻게 보이시나요? 요게 네바다, 오하이오, 이어 이게 보시면 이어가 뭐냐면 인덱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2001, 2002, 2000 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컬럼의 이름은 스테이트예요. 네바다와 오하이오의 이름이 스테이트예요. 요거 사실은 이렇게 우리 많이 보던 표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표 있잖아요, 우리.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스테이트, 여기가 이어 이렇게 돼 있고 2001, 2000, 뭐 2002,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오하이오, 그다음에 네바다, 오하이오 뭐 이런 식의 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요 전체의 이름, 얘는 요 전체의 이름 이렇게. 요거를 그림을 이렇게 사선을 그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짝이고 이어는 밑으로 짝이다. 이렇게 사선 그려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프레임의 밸류만 뽑으면 프레임은 2차원이죠. 그래서 밸류를 보면 2차원짜리 이렇게 그 ND 어레이 이렇게 뽑아줍니다. 2차원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 색인에 대한 건데 이 정리를 하면 뭐냐면 색인이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요 자체가 클래스로 따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 판다스를 만든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색인을 굉장히 공들여서 만들었어요. 색인을. 그래서 색인을 그러니까 인덱스를 중심으로 모든 게 연산도 일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인덱스를 굉장히 공들여서 만들어서 이 자체가 뭐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인덱스 자체 내에. 그래서 이제 인덱스는 우리 그 딕셔너리에서도 얘기했었죠. 인덱스 색인 자체는 변경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변경 불가능한 변수가 와야 돼요.
이렇게 하나씩 변경할 수 없어요. 통으로 변경하면 몰라도 혹은 인덱스 자체에서 제공하는 그 메소드를 이용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나 두 개 이렇게 멤버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인덱스를 우리가 뭐 이렇게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주로 이거의 응용을 우리가 쓰지 인덱스 자체를 이렇게 핸들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덱스의 주요 객체 이렇게 해서 보면 인덱스 그냥 우리가 쓰는 0, 1, 2, 3, 4 이런 애들, 그다음에 정수값만을 위해서 특별히 이런 인덱스를 클래스로 따로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이런 인덱스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그 제일 이 힘을 판다스에서 가장 힘을 많이 준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 날짜 처리. 그래서 데이트 타임이라는 인덱스를 엄청 얘가 기능이 좋아요. 원래 앞에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만든 사람이 금융권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금융권에서는 주식이나 증권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선물 옵션 만기 그럼 몇 번째 월요일, 뭐 몇 번째 영업일의 말일, 뭐 이런 복잡한 막 그런 날짜 관련된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모든 게 다 커버가 될 정도로 굉장히 그 날짜에 힘을 많이 준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따로 인덱스를 만들어 놨어요. 네. 우리도 나중에 날짜를 따로 배울 텐데 그 타임 관련된 거를 그때 보시면 다 익히지 못할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갖다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프레임에 대해서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트루 폴스 있냐? 네, 이런 겁니다. 있냐? 그래서 인덱스를 위한 메소드들이 이렇게 많이 존재한다. 인덱스들이 따로, 그래서 인덱스 자체가 기능이 많기 때문에 인덱스에 추가하는 거, 인덱스에 차집 확보하는 거, 뭐 인덱스에 뭐 딜리트하는 거, 드랍하는 거, 뭐 인덱스 자체에 대한 그 메소드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잘 활용하시면 되고, 실제로는 우리가 이런 인덱스의 메소드를 직접 쓰기보다는 이렇게 랩핑되어 있는 그런 기능들을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대부분 데이터 프레임의 메소드를 쓴다. .xx 이런 식으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는 그 판다스의 자료 구조의 핵심은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은 시리즈가 묶여 있는 아이. 제일 중요한 건 시리즈든 데이터 프레임이든 인덱스를 기준으로 움직인다. 행은 인덱스, 열은 컬럼. 컬럼의 이름과 인덱스를 기준으로 움직이고 모든 연산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다 인덱스를 기준으로 움직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그 다음에 부분을 표현할 때는 LOC. LOC도 우리 넘파이에서 배운 것처럼 컴마를 중심으로 왼쪽이 행, 오른쪽이 열. 이렇게 해서 접근하고, 뭐 거기에 슬라이싱도 되고 불리언 색인도 집어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가 컬럼만 가져올 때는 앞에 컬럼 이름으로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정도로 해서 데이터 프레임과 시리즈를 쭉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데이터 프레임과 시리즈에 대한 자료 구조를 쭉 말씀드렸고, 저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런 메소드들이 엄청 많아요. 당연히 편리한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메소드들이 엄청 많은데, 그런 메소드들을 소개하고 우리가 과연 데이터를 어떻게 핸들링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과 시리즈에 대해서 자료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